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중년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오랜 단짝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마 보톡스 시술을 권하더라고요.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좋다고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네 하고 어물쩍 넘겼을 텐데 친한 친구라 솔직하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보톡스 성분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가 기분이 상해서 그 말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정보를 주었을 뿐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보톡스 맞은 자기는 뭐가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면서 점점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고집불통이라고 말하고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노처녀들의 특성이 나오는 것 같다고요. 제가 제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충고하더라고요. 참고로 친구는 기혼이고 저는 미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노처녀 고집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건 보톡스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히 말한 것이 뭐가 그렇게까지 독선적인 건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까요? 이 사연이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사연자님 편 들어주셨어요. 보톡스 강요에 노처녀라는 언급까지 그 친구 제정신이냐 이런 취지로 상대 친구를 같이 욕해주고 사연자님 위로해주시고 하셨어요. 저희는 일단은 사연자님 편 들어드리는 곳이니까 그런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사연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친구만 이상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설명해 줄 만한 심리학 책을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꼭 알아야 할 심리의 기술 이 책인데요. 실전 심리학, 대화법 이런 걸 원포인트 레슨으로 딱딱 잡아주는 거라서 여기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방파제 심리기법을 탑재하세요. 사연자님이 친한 친구라서 그냥 솔직히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친한 친구면 더 조심해서 말해야 되더라고요. 사연자님처럼 오래전부터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면 어릴 땐 그냥 뇌에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뇌를 좀 내려놓고 말해도 상대방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요. 아직 자기 경험 축적이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주관도 뚜렷하지 않은 시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 둘이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관은 각자 뚜렷해지는데 아무 말을 하는 건 그대로인 그런 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하고 너무 다른 의견을 듣는 건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공감이 되면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공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이해해가면서 하는 대화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즐겁자고 친구 만나는 건데 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살면서 내 생각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 맞춰줘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서까지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래된 친구들하고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사연자님 같은 사건을 겪으면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거리를 두자. 아니면 이제 서로 달라졌으니까 충돌은 피하자. 내 태도와 소통법을 바꾸면서 조심하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연자님이 후자 쪽을 선택하실 거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심리적 방파제 개념을 사연자님한테 권하고 싶거든요. 친구는 자기가 해본 경험,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사연자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한 시술 정보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공유하는 건 보통은 정말 스스럼 없는 사람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사연을 자세히 뜯어보면 친구는 처음엔 일정 부분 조심해서 말하는 게 보여요. 왜냐면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예방이 된다고 권했다고 했잖아요. 중년이시라고 밝히셨으니까 최소 40, 50대 이상이실 텐데 이 나이 때 뭘 아무것도 안 하면 잔주름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연자님한테 너 여기에 주름이 있으니까 보톡스 맞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는 돌리고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님은 싫다.
그 성분은 믿지 못하겠고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방한테 내 쪽에서 심리적 방파제 없이 그냥 말의 파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친구분은 자기가 시술을 받았으니까 추천해 준 걸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심리적 방파제를 상대방 쪽에서 세우게 되죠. 너는 내가 순수하게 정보를 준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해? 이게 되게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친구분도 좀 소통에 능숙하고 성숙한 분이면 사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고 멈추고 다른 화제로 빨리 넘어갔어야 맞긴 해요. 근데 이 두 분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최소한 두 분이 만났을 때만큼은 어릴 때 아무 말 막 하던 그 시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만약 똑같은 대화를 두 분이 20살 때 했다. 그러면 달랐을 거예요. 야, 너 이마에 주름 엄청 졌어. 누가 보면 40살인 줄. 보톡스 좀 맞아. 헉, 진짜? 그런 거 막 맞아도 되나? 검색해봐야지. 이러고 끝.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친한 친구들이 나오면 등장인물이 몇 살이건 다 20살처럼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대사가 재밌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친한 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물론 같은 말이라도 나는 저 정도 말은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연자님은 이번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저 친구의 심리적 방파제는 여기까지 올리면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은 접으세요. 그거 솔직해서 뭐가 좋은데요? 친구분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저 친구 보톡스 안 맞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굳이 기분 상할 만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른의 고집은 거꾸려 하지 마세요. 친구분이 사연자님한테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친구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친구분도 본인의 미용 가치관을 보편적인 정답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사연자님이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름 있는 자기 얼굴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애초에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사연자님은 그런 권유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있고 나름의 고집이 있구나. 이걸 알아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셨어야죠. 이 책에 자기 방식만 고수하는 고집쟁이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심리적 꼼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존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고집을 구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집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만의 규칙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의외로 엄청 관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방향을 제안하면 긍정적인 고집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모님이라든지 너무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한 방식이거든요. 일단 그 고집을 인정해 줘야 돼요. 사연자님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친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확고하구나. 미용 시술 안 받고 그냥 사는 사람 입장은 절대 이해 못하겠구나. 이런 고집의 기운이 느껴지시면 그냥 그걸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가 주름 하나 없이 젊어 보이는 게 그래서인가 봐. 이렇게 말해도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 드는 게 더 좋아. 사람들이 웃을 때 눈가에 주름 지는 걸 좋게 봐줘서 이것도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긍정적 고집을 하나 더 늘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 나처럼 매끈한 것도 좋지만 웃는 주름은 인상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도 장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에 의견 하나 더 생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년 이상이 되면 나도 상대방도 자기 의견이 명확하게 생겼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요. 그게 주관이 되냐 고집이 되느냐는 결국 태도의 유연성이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표현을 하느냐 아니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연자님이 내가 정말 고집이 생긴 거면 성찰을 해서 고쳐나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찰을 하실 때 내가 생각을 고쳐야 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긴 시간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생긴 내 가치관이 있는데 그 귀한 걸 다 부셔버릴 필요는 없어요. 단지 맞고 틀린 건 없다는 건 확실히 아셔야죠. 저는 사연자님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다는 부분보다는 보톡스 성분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친구분이 좀 고집스럽다고 한 포인트인 것도 같거든요. 제가 사연 읽으면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의견이 비교적 소수라고 해요. 이게 나온 지 오래돼서 임상도 많이 쌓이고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거라서 너무 남용하는 것만 아니면 안전한 편이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원래 소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이상한 고집이 있네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런 의견은 그냥 굳이 남한테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로콜라 같은 거 마시면 인공감미료 때문에 암 걸린다 이런 말을 어디서 접하고 찝찝해서 내가 안 마신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치킨 먹을 때 꼭 제로콜라 하고 마시는 사람한테 굳이 그런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강조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고집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제로콜라가 발암 성분 비슷하게라도 작용하려면 하루에 5리터씩 매일 마셔야 되거든요. 물도 그 정도까지 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제로콜라 많아야 한 달에 2번 치킨 먹으면서 한 캔씩 마시는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인 거예요. 사연자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주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기 내면을 지키면서 사는가 화법과 태도를 다듬어 보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말에는 전략적 침묵을 사용하세요. 저는 사연 읽으면서 사연자님의 분노 포인트가 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연을 쭉 보면 나는 친한 친구한테 솔직하게 내 생각 말했는데 그게 잘못인가? 이게 사연에서 제일 고민인 부분인 건데요. 저는 여기서 친구가 인신공격 발언을 한 게 제일 문제 같거든요. 노처녀라서 고집이 세졌다. 이런 말을 친구가 친구한테 한다고요? 저는 일단 이 노처녀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좀 당황했거든요. 저도 중년이니까 소통하는 세대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거의 사어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비혼 인구가 늘고 있고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40%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노처녀 고집 이런 말은 시대적 편견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인신공격인 거예요. 사연에 써놓으신 말 말고도 말이 길게 오갔다고 하셨으니까 중간에 사연자님이 친구분을 얼마나 화나게 하셨는지 아니면 사연자님이 다른 심한 말과 함께 이런 말까지 잠잠히 듣고만 계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인신공격을 듣기까지 자신을 방치하셨다는 게 아쉽거든요. 이런 논쟁 상황에서 가장 권하는 게 전략적 침묵이에요. 대화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그냥 침묵하는 게 그 부정적 감정의 흐름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침묵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공격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만약 친구가 네가 안 그러더니 노처녀 고집이 생겼어. 이럴 때 야 너는 애엄마 되더니 뇌까지 나왔냐? 아줌마 막말하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시원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원할 성격이면 벌써 그 상황에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에서 못하는 성격인 사람이면 어찌어찌 폭언으로 맞받아쳐도 더 기분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전략적인 침묵으로 갑자기 입을 다물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멈추게 되죠. 이 책에서는 한숨을 한번 쉬어주거나 또 시작이야. 이렇게 눈으로 말하면서 한번 노려보거나 하는 걸 권해요. 만약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 게 소통이 미숙할 때는 이 침묵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도 이상한 말을 해서 상황에 말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사연자님도 앞으로 그런 말을 들으시면 내가 노처녀 고집이 생겼나? 이런 반성을 하실 게 아니라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셔야겠죠. 친구건 뭐건 그런 말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한테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다가 충돌이 생긴 사연을 같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용은 이 책 꼭 알아야 할 심리의 기술 책의 조언을 참고했어요. 심리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심리학 초보들도 알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대화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부제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101가지 설득의 심리학이거든요. 오늘은 101가지 중에서 3가지 소개해 드린 거니까 더 다양한 심리기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